너희들 모선이라고 들어봤어? 그것이 내가 시작한 무서운 이야기의 첫 운이었다. 천둥이 치는 여름밤, 자취방에 모인 이들의 놀거리로는 무서운 이야기가 제격이다. 귀신 이야기를 하면 귀신이 온다 라는 말은 20대 청춘이 듣기에는 너무 구식이었다. 촛불까지 준비한 괴담 낭독회는 생각보다 무섭지 않았다. 분위기를 살릴 마지막 기회는 세 사람의 이목과 함께 나에게 돌아왔다. 그런 건 처음 들어보는데. 맞아. 내가 무서운 이야기는 꽤 좋아하는데 모서리는 처음 들어. 다들 마땅치 않은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다. 그럴만도 해. 나도 10살 때 처음 겪은 일이거든. 이거 괜히 지어낸 얘기 아니야? 초치지 말고 있어봐. 아, 진짜 무섭다니까? 어? 내 경험담이야. 들어봐. 나는 내 앞에 있던 물이 든 종이컵을 비웠다. 길다면 긴 이야기니까. 빈 컵은 수연이가 가져와서 쓰레기통에 버렸다. 그러니까 내가 10살 때 여름이었어. 난 방학 중인데도 이른 아침부터 일어나 세수를 했다. 해 뜰 무렵부터 매미가 우러제낀 이유도 있었지만 다른 이유가 있었다. 사슴벌레가 아침에 잘 잡힌다는 소문을 들은 것이었다. 사정을 모르는 엄마는 내가 꽤 기특했는지 계란 후라이까지 부쳐주었다. 하지만 내가 책이 아니라 잠자리채를 잡자 엄마는 꽤 근심 가득한 표정을 지었다. 자전거를 타고 아침부터 놀러가는 내가 못마땅했나 보다. 좀 지루한데 이거 무서운 얘기 맞아? 다른 이야기 없어? 그때 수연이가 중간에 끼어들었다. 맞으니까 가만히 있어봐. 원래 공포영화도 20분은 다른 얘기만 하잖아. 그럼 계속 들어봐. 나는 단박에 수연이의 말을 자르고 이야기를 계속했다. 외진 길이긴 했는데 차는 안 보이더라고. 안개밖에 없었어. 인근의 저수지에서 피어오른 안개는 무진처럼 사방을 뒤덮었다. 핸들에 달린 중국제 라이트는 고작 내 앞길을 밝히는 게 전부였다. 안개에 서린 습기들이 빠르게 내 몸에 달라붙었다. 살갗이 닭처럼 돋아났다. 동네 뒷산이 가까워질수록 오히려 안개가 짙어지는 것만 같았다. 힘겹게 산기슭에 도착해서 자전거를 메어 놓았다. 등 뒤로는 논밭을 뒤덮고 있는 안개의 파도가 보였다. 그뿐이었다. 사슴벌레는 한 마리도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안개는 짙어져 갔고 나는 그때쯤 깨달았다. 매미 울음소리조차 들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등줄기에서는 식은땀이 흘렀다. 이른 아침부터 우러제낀 매미가 왜 울지 않는 것일까? 무언가 잘못됐다. 무언가가 잘못 돌아가고 있다. 나가야 한다. 나는 산길을 뛰어내려왔다. 발목을 접지를 뻔했지만 속도를 줄일 수는 없었다. 다행히도 자전거는 그대로 있었다. 자물쇠의 번호를 맞추는 손이 달달 떨려왔다. 자꾸 번호키 하나가 중간에 걸려 빠지려고 하지 않았다. 미치는 줄 알았다. 살면서 자전거로 그런 속도를 낸 적은 처음이었다. 한 치 앞이 안 보이는 안개 속에서도 속도를 줄일 수 없었다. 안개 속에서 차가 튀어나왔다면 분명 큰 사고가 날 것이다. 하지만 어쩐지 차가 나타나지 않을 것만 같았다. 그리고 내 직감은 맞아 떨어졌다. 한참을 안개 속에서 헤매었다. 허벅지는 저리고 입은 타들어갔다. 습기가 가득한 안개 속에서 땀은 식지도 못하고 펑펑 쏟아져 나왔다. 그때 저 멀리에서 팔각정이 보였다.
논반 옆의 흔한 시설을 난 1시간이 지나서야 본 것이다. 더 달릴 재간도 없었다. 숨이라도 돌릴 생각으로 팔각정에 멈추어 섰다. 계단을 타고 올라간 2층에는 다른 사람이 있었다. 그는 옛날 한복을 걸쳐 입고 막걸리를 기울이며 나에게 말을 건네왔다. 학생은 이런 곳에 처음 오는가? 나는 곁으로 다가가 쓰러지듯 주저앉았다. 어찌도 이리 깊이 왔는가? 누구세요? 나는 그 사람이 모든 걸 알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눈물이 새어나왔다. 흑흑거리고 있으려니 그는 다가와서 말을 이었다. 이걸 마시게. 나는 그 사람이 건넨 양은 그릇을 받아들었다. 막걸리의 색은 오묘하게 흔들리는 불빛과도 같았다. 그 양은 그릇에 입을 대자 냉장고에서 각 꺼낸 것 같은 차가움이 입술에 맴돌았다. 바깥에 있던 그릇 같지가 않았다. 나는 왠지 모를 위화감에 다시 입술을 떼고 물었다. 그런데 선생님은 누구세요? 아무 답변도 들리지 않아서 나는 고개를 들고 그 사람을 바라보았다. 그런데 아까까지만 해도 한복을 입던 아저씨는 없었다. 흰자도 없이 검게 타버린 두 눈으로 나를 바라보며 입꼬리가 귀에 닿을 듯 웃고 있는 귀신이 있다. 나는 깜짝 놀라서 들고 있던 양은 그릇을 놓쳐버렸다. 그 귀신은 여자도 남자도 아닌 목소리로 말하고 있다. 입에서는 서리가 계속 흘러나온다. 마셔. 그 두 눈이 나를 바라보고 있다. 목은 점차 길어지고 창백한 얼굴은 나에게 다가온다. 점점 다가온다. 완전히 미쳐버릴 것 같았다. 나는 완전히 미쳐버릴 것 같았다. 실성한 사람처럼 웃음이 나왔다. 이 모든 게 꿈인 것 같았다. 그때 나는 비명을 지르며 몸을 일으켰다. 여전히 팔각정이었다. 하지만 아까와는 달랐다. 해는 중천에 올라 안개는 사라졌고 저 멀리에서는 차가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다. 그제야 내가 알던 세상에 돌아왔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뒤도 안 돌아보고 집으로 돌아왔다. 꽤 무서운 이야기이긴 한데 너무 전형적이다. 그래도 수고했어. 과일이나 먹어. 정연이는 그렇게 말하며 사과 접시를 내밀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 다들 집중해서 내 얼굴을 바라보았다. 나의 다음 말을 기다리고 있는 듯하다. 집에 돌아오고 엄마한테 그 얘기를 했어. 정말 무서운 경험을 했다고. 엄마는 내 얘기를 들으면서 점점 얼굴이 굳어졌어. 그리고는 오늘 밤은 다른 곳에서 자야 한다며 템플 스테이를 하러 가자 그랬어. 전혀 농담 같지가 않았어. 엄만 눈동자가 빠르게 흔들렸고 입술에 침을 바르고는 다시 입을 열었지. 갔다 오면 돈가스 사줄 테니까 얼른 템플 스테이 하러 가자고. 단순한 얼버무림에도 나는 속아 넘어갈 정도로 어린아이였다. 나는 질질 끌리듯 엄마에게 손목이 붙잡혀 차로 끌려갔다. 조수석에서 이상하게 졸음이 막 쏟아지는데
엄마는 나를 때려가며 깨웠다. 어릴 때에도 9시가 넘어가면 졸기 시작한 나에게 너무나도 가혹한 처사였다. 30분을 달린 끝에 도착한 곳은 어느 작은 암자였다. 아마 무당집이었나 보다. 엄마는 나를 번쩍 들어서 양팔로 안았다. 암자 안으로 뛰어가려니 누군가 안에서 문을 열고 소리쳤다. 누가 그런 걸 들고 오는 게야? 흔히 떠올릴 수 있는 무당의 행색을 한 남자였다. 졸음이 쏟아지는 내 눈으로도 강렬한 눈동자가 보였다. 무당은 혀를 끌끌 차며 내 이마에 손을 얹었다. 너 대체 뭐하고 돌아다니는 거야? 고작 사슴벌레를 잡으러 나갔던 꼬마는 대역죄인의 신세가 된 것이다. 나는 졸음을 이겨내며 모든 것을 이야기했다. 사슴벌레, 안개, 매미, 그리고 막걸리를 건넨 아저씨까지도. 이런 재수가 없어도 단단히 없었구만. 부정도 안 탄 놈이 모서니에나 씌이고. 무당은 그렇게 말하고 엄마에게 들어오라는 손짓을 했다. 암자 안엔 무섭게 생긴 그림과 과일들로 가득 차 있었다. 난 그곳에서 알 수 없는 기분을 받았다. 방울의 울음소리가 들리는 듯했고 깃빠른 바람이 불지 않아도 흔들리는 것 같았다. 조금만 기다려봐. 곧 부적을 쓸 테니까. 그때까진 네가 아들이 졸지 않도록 해야 한다. 알았지? 무당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지만 이상하게 안심이 되는 목소리였다. 나는 문득 살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정신을 잃으려 할 때마다 엄마가 허벅지를 꼬집었다. 아마 멍이 졌을지도 모르겠다. 됐다. 잘 써졌네. 자, 이제 이걸 입에 물거라. 무당은 부적을 잘 뭉쳐서 내 입에 넣었다. 씁쓸한 맛이 느껴졌다. 이제 너는 잠이 들 거다. 그럼 꿈속에서 아까 그 귀신을 보게 될 거야. 물밀듯 밀려오는 잠이 순간 사그라들었다. 그 얼굴이 기억났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속절없이 뒤이어오는 졸음에 상황은 크게 바뀌지 않았다. 절대 모선이가 주는 음식을 먹어서도 마셔서도 안 된다. 온갖 방법으로 널 속이려 할 게야. 점점 무당의 목소리가 흐릿해진다. 도저히 졸려서 참을 수가 없다. 부적이 있는 동안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겠지만 침에 부적이 녹고 나면 너 홀로 싸워야 한다. 무당의 얼굴조차 똑바로 보이지 않는다. 엄마는 내 허벅지를 꼬집었지만 아프지도 않았다. 그 전에 꿈에서 깨야 한다. 그 마지막 한마디를 듣고 난 잠이 들었다. 마지막엔 흥미진진했네. 성윤이는 닭살이라도 난 듯 팔뚝을 문질렀다. 다들 비슷한 반응을 보였다. 야, 이만하면 무서운 이야기 네가 1등 받겠다? 정윤이는 익숙하지도 않은 너스레를 떨었다. 난 당연하다는 듯 대답했다. 야, 당연하지. 이거 어디 인터넷에서 본 거랑 내가 직접 겪은 실화랑 같냐? 같아? 한참을 이야기하고 나니 목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다. 주변을 둘러보니 성윤이 허벅지 옆에 물병이 있었다. 성윤아, 거기 물병 좀 주라. 후반전 시작하기 전에 목 좀 축이자. 목이 타네. 성윤이는 나에게 물병을 건넸다. 물병이라고 해봐야 1.5리터짜리 페트병이었다. 이미 각자 무서운 이야기를 풀어놓는 동안에 몇 모금씩 마신 건지 얼마 남지도 않았었다. 내 컵은 아까 수연이가 버렸기 때문에 난 통을 들고 마실 생각으로 병뚜껑을 열며 말했다. 아무튼 말이야, 난 엄청 당황했지. 세상에 10살짜리 꼬마애가 그런 일에 휘말릴 거라고 생각이나 했겠어? 그래서 그 뒤는 어떻게 됐어? 정연이의 다그침에 나는 검지를 들어 보이며 대답했다. 그 뒤? 잠깐만 기다려봐.
아직 입도 못 댔다. 주말 드라마처럼 중요한 순간에 일부러 이야기를 끊었더니 친구들의 얼굴에는 기대가 가득 찼다. 목을 학처럼 내민 친구들을 애태우는 것은 은근히 즐거웠다. 나는 천장을 향해 입을 쩍 벌렸다. 그리고 입술이 닿지 않도록 페트병을 천천히 기울였다. 그리고 그 물은 내 입에 투명한 유리창이라도 닫혀있는 듯 튕겨나와 내 목을 따라 흘렀다. 그들의 시선이 느껴졌다.